은퇴 후 1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은퇴 전후 정신건강 연구를 보면 우울감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바로 은퇴 후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구팀이 지목한 단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함께 왜 이 한 가지 요인이 은퇴 후 우울감 폭증의 핵심인지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첫 3개월은 너무 좋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공백이 밀려옵니다. 특히 은퇴 후 1년 즈음이면 더 선명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공간이 텅 비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3개월에는 행복도가 오르고 6개월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12개월 차부터 우울감이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과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58세에 조기 은퇴한 박 씨는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오랫동안 미뤘던 여행을 다녀오고 취미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때까진 너무 좋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한 이유 없이 침대에 오래 누워있게 됐고 일정이 비어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처음엔 잦았지만 서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다 보니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어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는 이런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나한텐 이제 연락할 사람이 없다. 은퇴 10개월 차가 되던 날. 아내는 박 씨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둡고 자꾸 짜증을 내고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은퇴 후 흔히 나타나는 상실 기반 우울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에서 출발하는 우울감이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은퇴자 정신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퇴 1년 차 우울감 급증의 핵심 원인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상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타인과 공유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고 역할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돈의 축소보다 더 큰 변화가 바로 관계의 축소입니다. 연구팀은 관계 상실이 3가지 심리적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무력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소속감 결핍. 하루를 증명해주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며 생기는 자기 가치감의 약화. 이 3가지가 누적되는 시점이 은퇴 후 약 1년이라는 것입니다. 63세 김 씨는 은퇴 직전까지도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서 은퇴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울감은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가보니 대부분 이미 구성원이 단단히 묶여 있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출근 중이라 평일에는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드문드문 만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톨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퇴직 전에는 많은 관계 속에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직장 기반 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계 상실이 이렇게 치명적일까?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닙니다. 정체성, 일상 구조, 심리적 안정감, 자존감, 목적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이 우울감에 취약해지는 가장 큰 조건을 사회적 고립 역할 상실의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은퇴는 이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차에 폭발하듯 우울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퇴 전에는 몰랐던 사실 하나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직장은 스트레스도 줬지만 나를 사회와 연결해 주던 유일한 통로였다. 이 깨달음은 많은 은퇴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들은 특히 다음 3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타인과 대면 교류를 만드는 구조. 직장 외 연결망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커뮤니티.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는 활동. 자원봉사, 동네 커뮤니티, 가벼운 파트타임, 취미 기반 모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 장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재구성의 핵심은 돈의 구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지가 삶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외롭지 않다면 은퇴는 훨씬 덜 무섭다. 은퇴 후 1년 차. 우울감이 갑자기 밀려왔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축 하나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관계가 복구되는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은퇴는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꿈꾸며 준비해 온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나 준비된 꿈만으로 새로운 삶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정신 건강은 은퇴 직후보다 1년 차에 더 크게 흔들린다. 단순히 여유 시간이 늘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의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1년이라는 시점에서 급격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은퇴 후 1년 차에 우울감이 폭증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시간이 생겨서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은퇴 직후 몇 달 동안은 이러한 기대가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함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시도해보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침에 시계를 보지 않고 잠에서 깨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삶의 구조는 점점 단순해지고 비어있는 시간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 특히 은퇴 후 1년이 가까워지면 이 단순함은 공백으로 바뀌고 공백은 곧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며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58세에 조기 은퇴한 박 씨의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잘 보여준다. 은퇴 직후 그는 누구보다 활기찼다. 그동안 미루었던 여행을 떠나고 마음먹었던 취미들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고 정해진 일정이 없다 보니 삶의 리듬이 점점 흐트러졌다. 직장 동료들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었고 평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다. 처음에는 편안한 휴식으로 느껴지던 시간이 어느 순간 외로움과 무료함으로 변했고 은퇴 후 10개월 즈음에는 우울감이 일상에 침투해 있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상실 기반 우울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 감소나 자산 축소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 문제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축소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와 역할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이 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혼자라는 현실을 갑자기 인식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 균열이 시작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은퇴 직후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줄어들고 역할은 사라지고 정체성은 흐릿해진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잦았던 것도 처음 몇 달뿐이고 취미 활동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은퇴자들은 1년이라는 시점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충격적 깨달음이다. 63세 김 씨 역시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는 은퇴 전까지 관계가 넓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니 기존 구성원들이 이미 오랫동안 함께해온 관계였고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 대화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함을 견디며 모임에 참여했지만 결국 그마저도 빠지게 되었다. 평일에는 만날 사람이 없었고 주말에 가끔 연락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뜸해졌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왜 관계 상실이 이렇게 치명적일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 안정감이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가라는 요소는 안정적인 삶의 핵심이다.
직장 생활은 이 모든 요소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킨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도 직장은 주기적인 소통을 제공하며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공간이다. 은퇴는 이 구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울감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은퇴 후 1년 차에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 큰 문제는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이 변화를 자신의 문제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무능해져서 외롭고 의지가 약해져서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현상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붕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다. 직장이 제공하던 관계, 역할, 시간의 틀이 사라진 것뿐이며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연구팀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강조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재정 구조가 아니라 관계 구조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타인과 대면하는 교류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직장 외에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공동체 속에 머무르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취미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경험은 기적처럼 자존감을 되살린다. 은퇴자의 우울감은 개인의 의지나 성격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누구나 겪는 심리적 과정이며 관계를 회복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개인화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의 상실을 인정하고 다시 연결하려는 작은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절반을 설계하는 시작점이다. 그러나 이 시작은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우울감이 깊어지는 이유는 외로움이고 이 외로움은 관계가 다시 복구되는 순간부터 줄어든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로 결정된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함께 걸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충분히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문을 열고 다시 연결될 용기를 낼 때 은퇴 이후의 삶은 비로소 안정성과 의미를 되찾는다.